영희와 철수는 한 동네에 사는 친구입니다. 두 사람은 생활 패턴이 매우 비슷하고 집에 있는 시간도 비슷한데요. 그런데 지난 여름 관리비 고지서를 받은 영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기세와 가스비 폭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철수는 영희보다 절반 가까이 요금이 적게 나왔죠. 과연 영희는 철수보다 에너지 낭비가 심했던 걸까요? 오프닝 예시에서 영희와 철수는 생활 패턴이 비슷하지만 전기세와 가스비 같은 생활 요금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고지서만 보면 단순히 영희가 에너지 낭비가 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두 사람에게는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바로 철수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축 건물에서 살고 있었고 영희는 지어진 지 10년이 넘은 노후 건물에서 살고 있었다는 점이었죠. 지어진 지 1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들은 단열재나 창호 등이 현대 기준에 미치지 못해 냉난방에 불필요하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실제로 노후 건물에 설치된 오래된 보일러, 냉난방 시스템, 조명 장치 등의 기계 및 시스템들은 최신 설비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전력이나 연료를 필요로 해 영희처럼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후 건물에서는 냉난방에 더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또 대부분의 노후 건물들은 태양광 패널이나 지열에너지 같은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화석연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탄소 배출 증가 원인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물에서 난방 취사를 위해 화석연료가 연소되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2018년 기준 약 1억 8천만 톤으로 국내 탄소 배출량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건축물의 노후 문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고 도시를 중심으로 지방 중소도시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서울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해봤더니 연간 약 4,600만 톤으로 측정되었는데 놀랍게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70%가 모두 건물에서 나온 수치였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후 건물의 전면적인 리모델링이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업그레이드가 시급한 상황인데요. 최근 유럽연합에서는 에너지 진단과 성능 기준에 따라 개별 건축물의 단계적인 리모델링을 권장하며 건물에서도 탄소 중립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선진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에서도 건물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20년부터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린 리모델링이란 쉽게 말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고 건강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등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서울특별시와 관할구,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은 전체 사업비의 50%를, 그 외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은 전체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 리모델링에 굳이 아까운 세금을 들여야 하나 의구심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글로벌 탄소 중립 목표와 관련이 깊습니다. 각국에는 탄소 중립과 관련된 다양한 법들이 제정되었는데요.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2022년 3월에 탄소중립 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4월 제1차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구체적인 탄소중립 계획들이 수립되기 시작했죠. 이 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각 부문별로 탄소 감축 목표를 세웠는데요. 특히 건물 부분에서만 무려 30%가 넘는 상당한 수준의 감축 목표를 발표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2018년 기준 5,210만 톤이었던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3,500만 톤으로 현격히 줄여야 했기 때문에 매우 도전적인 과제였죠. 그에 따라 그린 리모델링 정책은 총 3가지로 단계별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노후화된 공공 및 민간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기축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인데요. 지원 자격으로는 운영부 시 제2조 제5호의 공공 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된 취약계층이 이용 및 에너지 다소비 공공 건축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기관이 우선적으로 해당됩니다. 그럼 실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까요? 2024년 국토교통부는 그린 리모델링 심의를 통해 경로당 324동, 보건소 155동, 어린이집 55동, 의료시설 1동 등 총 535동을 최종적으로 선정해 1,275억 원의 사업 규모로 리모델링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린 리모델링 대표 성공 사례 중 하나로 큰나무 미래 어린이집, 큰나무 희망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특히 두 어린이집은 그린 리모델링 시그니처 사업으로 선정되어 태양광 설치 등 선도적 녹색 기술 및 건축물 내외부 미관 개선을 통해 그린 리모델링 지역 홍보 거점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시그니처 사업이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실시되는 핵심 사업으로 건물의 단열 성능 개선, 고효율 창호 설치, 신재생에너지 설비 적용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보다 친환경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큰나무 미래 어린이집과 큰나무 희망 어린이집 역시 공공건축물로 시그니처 사업에 선정된 덕분에 태양광 설치는 물론 PVC 창호, 고효율 냉 난방기 및 벽체 외단열이 모두 교체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약 50% 정도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그린 리모델링 사업 전후 두 어린이집의 7월부터 10월까지의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해보니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도시가스의 경우 2022년 대비 평균 77.8%라는 획기적인 절감률을 보였고 이로 인해 161만 5,650원이나 가스요금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전기 사용량 역시 전체적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 눈에 띄었는데요. 전기요금 역시 2022년 대비 공사 후 133만 2,300원이나 줄어들어 그린 리모델링의 효과를 제대로 보여주게 된 사례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그린 리모델링은 이처럼 효율적인 비용과 짧은 공기로 높은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단기간 효율적인 리모델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린 리모델링이 에너지 기술 요소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리모델링 되기 때문입니다. 저탄소 리모델링 기술인 에너지 기술 요소는 크게 패시브 기술과 액티브 기술로 나뉘는데요. 패시브 기술은 실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기술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단열, 기밀, 고성능 창호, 열교 차단 장치가 있죠. 또 액티브 기술은 적절한 기계 장치를 건축물에 활용하여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생성해 소비하는 기술을 뜻하는데요. 폐열 회수형 환기 장치, 고효율 LED, 고효율 냉난방 장치, 태양광이 대표적인 기술입니다. 이러한 에너지 기술 요소 덕분에 노후된 건물을 효율적으로 빠르게 리모델링하며 탄소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앞으로 민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지역의 설계 및 시공업체 참여 확대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탄소 중립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린 리모델링을 단순한 건물 개선 사업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삶의 질 향상, 경제 활성화 등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략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지속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 그린 리모델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